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VIP 경로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도중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경로하는 모습을 당시 안보실장이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직접 봤다고 순직해병특검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같은 자리에 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역시 이 상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제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누구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왔는지를 밝히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할 때 다 제가 아는 대로 다 진술했습니다. 조 전 실장은 특검에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하는 걸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 막바지인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걸린 대통령실 명의 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한 겁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회의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통화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과 통화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가 보고되지도 않았다며 경로설을 부인했던 입장도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특검이 지난주 비공개로 조사한 임기훈 전 비서관도 경로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했다며 조 전 실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회의 자료에 기록된 참석자 7명 중 모두 5명이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인정한 것으로 VIP 경로설이 기정사실화된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사실과 이 전 장관과의 통화까지 확인된 만큼 특검의 수사는 외압이 전달되고 실행된 경로와 그 배경으로 지목된 구명로비 의혹 규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 기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동안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내일 최상병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내란의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내란 특검이 이 의혹 규명을 위해 NLL 인근에서 이뤄진 공격 헬기 아파치 항공대대 비행 작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란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공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앞서 검찰이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땐 이 의혹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내란 특검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파치 헬기 부대가 북방 한계선을 따라 비행한 작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내부 관계자들 녹취록에는 서해안 이외에도 내륙과 북한군 지피 근처까지 비행하는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평소와 달리 당시 비행엔 30mm 기관포탄과 미사일을 장전했고 평상시 비축했던 실탄이 아니라 전시 비축용까지 동원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조종사들이 참여한 회의에선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훈련 도중 교신은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닌 도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종사들이 정찰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목격하길 바랐던 것 같다. 지지율이 떨어져 북풍몰이를 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했다는 녹취도 확보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작전에 참여한 부대들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들로 군사적 긴장감 조성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의혹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백령도 포사격, 대북 심리전단, 무인기와 아파치 작전까지 북풍 종합 시나리오 일환으로 보고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아파치 헬기엔 조종사들이 탑승했고 실제로 격추됐을 수도 있었던 만큼 일반이적 혐의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등에게 외환 예비 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처남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에서 목걸이가 든 가방을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김 씨의 장모는 사위가 가방을 갖다 놓은 걸 자신은 미처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김 씨가 다른 곳에도 이렇게 물건을 옮겨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김 씨의 또 다른 인척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압수수색 대상도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수첩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오빠 김진우 씨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가방 안에서는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다고 알려진 반클리펜 아펠 제품으로 추정되는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목걸이 말고도 귀금속이 여럿 달린 고가로 보이는 다른 장신구와 1억여 원의 현금 다발도 들어있었습니다. 명품 시계 상자도 발견됐는데 시계는 없었습니다. 특검은 오빠 김 씨 말고도 김 씨의 장모까지 불러 가방 속 물건들이 김 여사와 관련된 것인지 명품 시계의 행방을 아는지 등을 물었는데 장모는 김 씨가 가방을 자기 집에 갖다 놨다는 것도 미처 알고 있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또 다른 인척의 사무실 2곳도 압수수색한 뒤 이 인척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가 장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물건을 갖다 놓은 것처럼 다른 곳에도 몰래 물건을 분산해 보관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래서 특검은 논란이 됐던 목걸이와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을 왜 김 여사나 오빠의 집이 아닌 장모의 집에 보관했는지, 다른 사람이 김 여사 측에 대가를 바라고 건넨 것은 아닌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빌린 거다,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 모조품이다, 해외에서 샀다 등등 언뜻 보면 이 문제의 목걸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배우자 측 해명이 계속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해명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유리한 사실만 강조하고 있는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가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제품으로 알려졌던 목걸이, 까르띠에로 보이는 파이치와 티파니 앵코로 보이는 브로치. 처음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은 한 제품은 국내 소상공인에게 사고 다른 2제품은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재산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사람은 누구인지, 우상으로 빌렸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결국 재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고발을 당했는데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모조품이라는 입장을 처음 들고 나왔습니다. 논란의 반클리프 목걸이 등 2점은 해외에서, 한 점은 국내 소상공인으로부터 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여사 측의 입장도 세 제품 다 모조품인데 한 제품은 국내 소상공인에게, 2제품은 해외에서 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반클리프 아펠 모조 목걸이는 구입 후 지인에게 선물을 했다가 순방 일정 당시에 잠깐 다시 빌렸다는 입장이 추가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처음에는 빌렸다는 점을, 추후 검찰에는 모조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동안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해명대로라면 허위 재산 신고에 해당되지도 않고 모조품 구매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역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목걸이를 모조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견 장소입니다. 김 여사 측은 선물을 한 상대방이 오빠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목걸이는 장모 집에 보관돼 있던 오빠의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의 목걸이에 대한 진술이 교묘하게 바뀌어 온 만큼 진품을 숨기고 모조품을 준비해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짜 명품 목걸이를 건넸던 인물이죠. 통일교 교단사업 청탁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부인에게 전해달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신문을 마치고 나온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목걸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건가요?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교단 사업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공적 개발 사업, YTN 인수 등을 지원해달라는 목적이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신문에서 윤 전 본부장 측은 정식 절차에 따라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데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통일교 교단 차원의 개입이나 김건희 여사 청탁 전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건진법사와 김 여사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지난 2023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사2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 씨는 전화를 건 상대가 어르신께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말했다고 서울 남부지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는 전 씨의 인사청탁이 이른바 윤핵관 등에게 막혀 전 씨가 주변에게 불만을 토로하던 시기였습니다. 다만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몇 년 전 통화라 상대가 김건희 여사인지 김건희 여사 측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에 여사2 외에도 건희2라는 이름의 번호가 저장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번호의 명의는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